네, 강동고등학교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상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문항수는 총 23문제가 등장을 했었고요. 객관식 18개, 서술형 5개였었는데 서술형 문제가 쉽지가 않았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는 시험이었어요. 문항수도 적지가 않았다. 강동고 특징이 약간 이제 교육과정을 넘나드는 이제 문항들을 막 출제를 하곤 하는데 이제 작년에는 다행히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가우스 관련된 문제들이라거나 그러니까 예전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개념들인데 이게 시험에 내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수업할 때 이제 언급을 해놓은 다음에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돼서 특히나 이제 학교 수업을 좀 잘 들어줘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학교가 쉬운 학교가 아닙니다. 공부를 좀 꼼꼼히 하셔야 되고 한번 해설을 해봅시다. 그래서 1번부터 볼 건데 마지막에 난이도를 좀 적어놨거든요. 요 하, 중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게 있는데 난이도 하라는 거는 그 5등급 이하인 친구들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친구들도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 거여서 이제 굳이 해설을 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뭐 바로 하면 되죠. 뭐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난이도 중 같은 경우에는 뭐 중 다 맞추면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A가 2일 때 요놈의 값을 구하자. 이게 뭐 보통 문제랑 조금 달라서 이 앞에 있는 구조랑 뒤에 있는 구조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A 더하기 1, A제곱 더하기 1, A 사승 더하기 1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앞에다가 A 빼기 1을 곱해서 이제 관찰해 주면 되고 얘는 또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이제 앞에다가 A 빼기 1을 곱하시면 돼요. A 빼기 1을 곱한 다음에 이것도 A 3승 마이너스 1로 관찰해 주면 되고 앞에 거 A 제곱 마이너스 1, A 4승 마이너스 1, A 8승 마이너스 1 결국에 앞에 게 A의 8승 마이너스 1 뒤에 게 A의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거여서 여기다가 A에 2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256 빼기 1인 거니까 255 곱하기 7인 거여서 255 곱하기 7은 답 요거 1785 요게 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거 좀 특이한 문제가 등장을 했었다.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나머지 정리 파트랑 이제 곱셈공식 파트가 이제 인수분해 곱셈공식 파트가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생소한 것들 좀 더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3번 은 뭐 너무 쉬워서 하지 않겠습니다. 3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누면 되고요. 4번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일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의 값을 구하자. 이게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더러워요 조금.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얘를 가지고 이걸로 묶어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다시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로 묶이는 것들, 나눠지는 것들을 쭉 쓴 다음에 뒤에 나머지가 이제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이었었으니까 0 곱하기 얘는 0으로 다 사라져서 결국에 이 앞에 있던 거는 뒤에 있는 거다. 얘를 간단하게 하면 얘인 거고 걔가 이제 답이 되겠다. 이런 구조를 쓰려고 하는 건데 이 위에 있는 5차식을 가지고 2차식으로 잘 나눠봐야 돼요. 나눠봤을 때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잘 해보면 된다. 그러면은 다시 요만큼을 전개해서 지금 위에 있는 식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요만큼을 묶으면 아래에 있는 식인 거니까 거꾸로 얘를 전개하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 개수 비교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개수 비교를 할 때 아까 나머지라는 거는 지금 차수가 1차 이하였던 거여서 그리고 요거를 전개를 했을 때 옆에 있는 5차항 계수, 4차항 계수, 3차항, 2차항까지는 요만큼을 전개한 거에서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이랑 1차식 요만큼은 얘 영향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5차항 계수, 4차항 계수,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는 요걸 전개했을 때 등장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요거 전개해서 위에 있는 식이 등장을 하려면은 여기에 5x 3승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 전개했을 때 5x 5승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은 x 4승의 개수가 0이에요. 그럼 x 4승은 이렇게 하면은 10x 4승 근데 위에 0x 4승 그럼 밑에 이렇게가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10x 4승. 이렇게 해야 x 4승이 이제 상쇄가 될 거고, 그 다음 x 3승 계수를 관찰하는 건데 x 3승의 계수는 6이었다. 그럼 x 3승은 이렇게 하면은 15x 3승,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0x 3승. 그럼 더하기 11만큼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 11x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더하기 11x제곱, 우변을 전개해 보시면은 15 빼기 20 마이너스 5 더하기 11 6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2차 함계수 관찰해주면 되고, 2차 함계수가 1이었잖아요. 깜짝이야. 네, 2차 함계수가 1이었는데 2차 함계수가 이렇게 랑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여서 이제 2차 함계수 마이너스 30x제곱 더하기 22x제곱, 여기는 2차 함계수가 1인데 마이너스 30 더하기 22 더하기 9만큼이 더 있으면 되겠죠. 여기 더하기 9가 붙습니다. 이거 헷갈려.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 1차항이랑 상수항 개수 이제 비교해서 뒤에 나머지를 결정해주면 되는데, 나머지 어디다 쓸게요. 나머지는 다시 전개해서 1차항 개수 관찰해보면 우변에서 여기 33x 더하기 18x, 33 더하기 18은 51인 거니까 51x 됐구요. 그 다음에 상수항 39, 27, 요 위에는 29인 거니까 오른쪽에 더하기 2 여기다 씁시다. 만큼 더해주면은 결국에 요 위에 있는 식을 얘로 잘 묶어보니까 요 아래 같은 결과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만큼이 0인 거니까 0 곱하기 뭐시기 더하기 2, 답은 2 이렇게 되겠죠. 답이 3번이었습니다. 지저분해. 첫 장부터 난이도가 쉽진 않았다. 네.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첫 장에 한 하 정도, 난이도 하인 문제들을 한 5개 정도는 깔고 가는 편인데, 첫 장부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좀 더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그다음 5번 보기차식 문제고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난이도가 뭐 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곱 빼기 제곱,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관찰해서 얘를 어떤 수의 제곱 형태가 되게 더하기 3y 제곱에 전체 제곱을 때리면은 4x 4승 9y 4승, 그럼 중간에 더하기 12x 제곱 y 제곱 빼기 4x 제곱 y 제곱 빼기 16x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해서 답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건 거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2번이 답이겠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6번 같은 문제들을 좀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제 다항식을 푸는 방법이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그 미정개수법이라는 게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이가 2개가 있어. 첫 번째, 개수비교. 두 번째, 수치대입.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자꾸 생각을 할 때 개수비교법은 조금 좋은 방법, 수치대입법은 약간 천한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만 정석적인 풀인 거고 얘는 좀 야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요즘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이제 수치대입을 안 하게 되고 개수비교만 해서 약간 이제 객기로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서술형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둘 다 가능한 거니까 이 수치대입이라는 게 절대 잘못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문제가 빨리 풀린다고 야비하게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잘 푼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조금 없앴으면 좋겠고, 물론 문제를 풀 때 다 아래에 있는 걸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위에처럼 이제 식을 관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접근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뭐 둘 다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한 문제에 2개 같이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여튼 6번 같은 문제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문제들에서 처음에 관계식을 한 개 준 다음에 x 더하기 y가 1이래요. 요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진짜 이게 한 99는 y는 1-x 라고 식을 변형한 다음에 y에다가 1-x 막 넣어서 이제 x에 대한 항등식 풀고 있거든요. 개수비교에서 0 되게 하려고. 그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요 푸는 방법은 요 수치대입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얘가 훨씬 편합니다.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요 아래에 있는 거를 써서 그냥 답을 내면 된다.
그럼 수치 대입이라는 거는 이 x 더하기 y는 1을 만족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대입했을 때 깔끔하게 하려면은 뭐 x랑 y 중에 하나가 0 같은 게 들어가면 좋은 거라고요. 대입을 할 건데 첫 번째 거 x에다가 1, y에다가 0을 대입을 할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x에 0, y에 1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합시다. 첫 번째 x에 1, y에 0을 집어넣게 되면 y 0 넣었어요. 그럼 0, 0, 0 사라지면서 a 더하기 b 빼기 3은 0. 여기서 a 더하기 b 빼기 3은 0. 아, a 더하기 b가 3이구나. 자, 말해서 x에 0 넣고 y에 1 넣어봐요. 0, 0, 0, 1, 1, 오케이. 1 더하기 a 빼기 3은 0이에요. 그럼 a가 2였고요. b는 1이었답니다. 그래서 a는 2, b는 1. 오케이. 서술형도 이렇게 풀면 되니까 안 쫄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네. 오케이. 다음에 7번. 이것 좀 합시다. 7번. 별표를 조금 치시고, 강동구가 요거 항상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조립제법의 중복 사용이라는 파트가 되는 건데, 뭐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 교과서에서 깊게 다루진 않는 거고, 요거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등장을 하기도 한다. 이 문제가 만약에 구하라고 하는 게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였어요. 요럴 수도 있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a, b, c, d, e의 합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a, b, c, d의 합을 구하자 FA입니다. 양변에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2 집어넣게 되면 다 사라지면서, 다 안 사라지면서, 이게 다 1이 되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등장을 할 거고, 문제에서 만약에 a 빼기 b 더하기 c 빼기 d 더하기 2를 구하라 했으면은, 얘는 양변 x에 0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F0. 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근데 지금 얘는 불행히도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서 저 A, B, C, D 각각을 구한 다음에 저걸 빼고 더하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였으면 빠르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거다.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내가 그 조립제법의 중복 사용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도 다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이용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x에 1 한번 넣어보고 0 한번 넣어보고 2 한번 넣어보고 3 한번 넣어보고 하면서 개수들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조금 너무 오래 걸린다. 4차식이다 보니까 전개하기도 조금 빡센 거고 문자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조립제법의 중복 사용이라는 파트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을 가지고 개수를 쭉 써보면은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5 이렇게 있고, 이 fx를 가지고 x-1로 막 나누겠대요. x-1의 4승, x-1의 3승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조립제법을 1로 계속 쓰시면 됩니다. 우선 본 다음에 마지막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1로 쭉 쓰시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왜 헷갈려. 3, 한 번 더 1로 1, 0, 2, 0. 한 번 더 1로 1, 3. 마지막 한 번 더 1로 1, 2 이렇게 됩니다. 지금 등장한 요게 순서대로 이게 A고요, B고요, C고요, D고요, 입니다. 얘가 A, B, C, D, E 순으로 등장을 하게 돼서 요 A는 1, B는 2, C는 3, D는 0, E는 3. 그래서 1 빼기 2 더하기 3 더하기 0 더하기 5는, 아니 3은 답은 5가 됩니다.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증명이 너무 길어질 거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물은 그렇게 된다 라고만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고,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걸 쓰지 않더라도 문제가 풀리긴 하거든요. 잘 대입을 해가지고 찾는 거야, 그냥. ABCD를 찾은 다음에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말고 이 전년도 거 문제 한번 보세요. 찾아서. 전년도 문제는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를. 이거를 이해하고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면은 답을 낼 수가 없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8번. 오케이. 8번은 난이도가 사실 조금 떨어졌고 7번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8번에 x 3승의 개수가 1인 3차식 fx를 가지고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x 빼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2,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우리 f의 1은 1이고 f의 2는 2고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 세 개를 만족하는 식을 작성을 하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fx 최고차항 개수가 1이었었거든요. x-1, x-2, x 더하기 1, 나머지는 x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를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 잠깐 나머지 정리해서 FA가 R이다 라는 게 뭐였나 잠깐 짱구를 굴려보면은, 요거는 우리 fx는 x 빼기 a 곱하기 qx 더하기 r 이라는 식이 등장을 했어요. 요게 이제 뭐 이렇게 말로 써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fx를 x 빼기 a로 넣는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런 식이 쓰여 있게 될 거고, 요런 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양변에 x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fa가 r이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지금 fa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fa가 r이다 라는 식이 있으면은 요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fa가 r이면은 fx를 x 빼기 a로 묶은 다음에 나머지 뒤에다가 r이라고 적어 놓으면 된다고. 근데 문제가 만약에 f1은 1, f2는 1, f-1은 1 이었으면 나머지를 1이라고 할 건데, 나머지가 이 값에 따라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일 필요는 없어. 나머지는 3차로 나눴기 때문에 2차 이하인식만 있으면 되는 거여서 이 2차 이하인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중에서 이 세 개를 만족하는 값을 구해보게 되면 그게 x가 돼요. 다시 여기 뒤에 있는 게 원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쓴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된단 말이야. 대입을 해서 이 세 개, 얘를 대입해서 a, b, c를 구해보시면은 a가 0 나오고 b가 1 나오고 c가 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 개를 만족하는 것 중에 2차 이하인식은 요거 x 한 개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한 개를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x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을 수 있으면은, 찍고 갈 수 있으면은 바로 답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 답을 못 내시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답을 내줘야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갈 줄 알아야 된다. 네. 아니 물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가지고 나머지 정리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인수 정리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x를 가지고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fx 다시 위에 있는 식에서 f1 빼기 1은 0, f2 빼기 2는 0, f-1 더하기 1은 0. 결국에 fx 빼기 x는 0의 근이 1,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 1 넣으면 0 나오고 여기 2 넣으면 0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얘다? 결국 요 3차 방정식은 x-1, x-2, x 더하기 1로 묶인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굳이 뭐 넘긴 다음에 이해해야 되나? 그냥 하면 되지 뭐. 네. 나머지 정리로 그냥 이해를 해도 괜찮고, 나머지를 넘기면 그게 나머지가 0일 된 거니까 인수 정리가 될 거고요. 네. 본인 편한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r2를 구하자는 거여서 요 식에다가 2를 깜짝이야. 나머지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fx를 결정을 했던 거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fx는 얘인 거고, 요 똑같은 fx를 가지고 요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2를 구하자. 다시 얘를 x제곱 더하기 x-2로 다시 나누겠대요. fx를 x제곱 더하기 x-2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q'x라고 합시다. qx라고 합시다. 더하기 r인데 r은 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ax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 얘가 0 된 x값을 그냥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서 x 더하기 2, 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랑 f의 1만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4가 나와요.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그 다음 x에 1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은 f의 1은 1 집어넣으시면은 사라지고 1 남네요. 1은 a 더하기 b.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을 연립을 잘 하시면은 여기서 a가 5가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rx를 구할 수가 있었다리. 그래서 a가 5인 거고 b가 마이너스 1 거고 R2를 구하시오.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은 10 빼기 3 거니까 답이 6이겠죠. 답은 3번이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이렇게 9번도 별표 치고 이것도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 변형 문제인데 변형을 좀 이쁘게 잘해서 문제가 괜찮아요. 지금 아마 답을 못 낸 사람들은, 해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A의 15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게 M이랑 N은 잘 구하고 있는데 저 A의 15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때문에 답을 못 냈을 수도 있고. 그래서 MN이 뭔가 보니까 M은 여기서 짝수번째 항들의 합이고요. N은 홀수번째 항들의 합. 그러면은 구합시다. 그래서 M, N을 각각을 구해야 돼. 그럼 처음에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에 1 집어넣을게요. 1 넣으시면 좌변이 0이네. 0은 A의 0부터 A의 1 쭉 모든 항의 합 A의 15까지를 더한 게 될 거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시면은 좌변은 6의 5승 되네요. 뭔 소리예요? 2의 5승 되네요. 2의 5승. 32는 A의 0 빼기 A의 1 더하기 A의 2 쭉 마이너스 A의 15. 위에랑 아래를 더하면은 짝수번째 항들만 남게 될 거고, 결국에 A의 0부터 A의 15까지, 아니 A의 14까지 합 A의 0, A의 2 쭉 A의 14까지 합의 2배를 때린 게 좌변이 32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 거를 빼시면은 홀수번째 항들만 남게 될 거고, A의 1 더하기 A의 3 더하기 쭉 A의 15만큼 남게 될 거고, 여기에 2배를 때린 게 위에서 아래 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요 MN이라는 거는 짝수번째 항들의 합, 홀수번째 항들의 합이었으니까 요만큼이 M인 거여서 M은 16, N은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은 16이고 N은 마이너스 16이다. 이거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A의 15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A의 15 이거 어떻게 구하노? A의 15. A의 15라는 거는 X의 15씩의 개수가 지금 A의 15인 건데, 요거 하나만 딱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기서 1 빼기 3x 더하기 2x 3승 두 번만 쓸게요. 1 빼기 3x 더하기 2x 3승 이런 게 있었어요. 얘를 가지고 만약에 전개하래. 문제에서 얘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 요걸 전개하게 되면 지금 x의 3승에 5승이 있다 보니까 15차 다항식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모든 개수의 합이 다 등장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요런 식이 있었는데 요놈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물론 전개 다 한 다음에 한 개 한 개 더하면은 답이 등장을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x에 1 넣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x에 1 넣어보게 되면은 모든 개수의 합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게 또 0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모든 개수의 합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모든 개수의 합이 아니라 상수항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상수항이. 다시 이 위에 있는 문제에서 상수항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x에 0을 집어넣어서 0을 집어넣으셔서 상수항이 요거 A0인 거니까 상수항을 구하자 x에 0을 넣어서 1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항등식을 관찰하는 방법, 아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항등식을 관찰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수치를 대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개수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요 식에서 우리 상수항을 구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상수항은 그냥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이 상수항이겠지 뭐. 방식의 전개 원리를 떠올리는 거야.
전개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뭉탱이에서 한 개를 뽑을 거고 뒤에 있는 뭉탱이에서 한 개를 뽑은 다음에 걔네끼리 곱해서 쭉 나열할 거잖아요. 더하는 형태로. 그럼 상수항이 등장을 하려면은 이 1 곱하기 1이 상수항이 될 거란 얘기인 거야. 요 식에다가 x에 0 집어넣어서 상수항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나열해서 상수항을 구할 수도 있겠다. 이 상태에서 x의 6승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x의 6승의 개수는 전개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1 곱하기 a를 해야 4 곱하기 x의 6승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x의 6승의 개수가 4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고. x의 뭐 4승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또 전개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x의 4승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뭔가 개수의 합들을 구하라고 해요. 어떤 규칙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의 합을 통째로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은 한 개 한 개 구하고 있기보다는 아마 한 번에 구하는 게 나을 거고.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특정한 항의 합을 특정한 항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x의 개수, 요 a1이 뭐냐, a2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값을 물어보게 되면은 걔는 뭔가 대입을 해가지고 한 번에 띡 구하는 게 아니라 전개를 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거야. 강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똑같은 게 5번 쓰여져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걸 5번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랬을 때 다 전개해가지고 지금 x의 15승이 등장을 하려면은 모든 항에서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아야 돼요. 그 5개를 곱해야 저 a의 15 곱하기 x의 15승 x의 15승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x의 15승이라는 거는 그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2의 5승 32의 x의 15승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였죠. 전개를 해보니까 요 a의 15라는 게 32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럼 n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4, 밑에 16 이렇게 있는 거여서 답이 마이너스 5가 답인 거예요. 16분의 마이너스 80이어서. 오케이. 그래서 저 A의 15를 잘 못 구하더라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뭔가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항상 수치 대입을 했던 문제인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개해서 뭔가 관찰할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고, 항상 수치 대입만 했었다 보니까 수치 대입을 또 하고 있는 거고, M에는 구했는데 A의 15는 또 못 구하고 있는 거고. 한 문제에 그 두 개 같이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개수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이 같이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Z는 1 빼기 2분의 루트 6 i. 오케이. 이런 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얘를 제곱해서 이제 요 모양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제곱을 할 때도 그냥 막 제곱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게 제곱을 하는 이유는 이 식을 정리하려고 해도 있어요. 정리하려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려고 제곱을 하는데 이 상태로 제곱을 때려버리면은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모양도 안 이뻐. 그럼 제곱을 할 거면은 좀 정리가 되게 제곱을 할 거고, 정리가 되게 제곱하자는 거는 요 루트랑 i가 그래도 사라질 수 있게 제곱을 해보자. 이렇게 두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루트랑 i가 사라져요. 그래서 1을 넘기시고 그 다음 제곱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제곱한 식을 여기다 씁시다. z제곱 빼기 2z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다. 결국에 양변에 2배 한 다음에 이거 좀 넘길게요. 양변에 2배 하시면은 2z제곱 마이너스 4z 넘겨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5는 0 이런 값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거를 막 제곱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하니까 이런 식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요거일 때 얘를 구하자 라고 이제 문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느낌이 아까 앞에 봤던 그 4번 문제였나요? 네, 이 문제하고 지금 얼추 비슷한 건데, 얘가 0일 때 그 뒤에 있는 값을 구하자. 그럼 뒤에 있는 걸 앞에 있는 걸로 묶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잘 풀자. 똑같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얘로 묶어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구조를 잘 보시면은 얘를 얘로 묶잖아요.
그러면은 Z의 8승만 띡 남게 되고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요게 얘를 2Z의 제곱 마이너스 4Z 더하기 5로 묶으시면은 곱하기 Z의 8승 이렇게 되면서 요만큼 했다가 Z의 8승을 곱한 게 위에 있는 식이었던 거고 얘가 0이었었으니까 답이 그냥 0이 돼버리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걸 보자마자부터 막 갑자기 막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10승을 때려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답이 내일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오케이. 0이 아닌 실수 복소수 Z에 대해서 Z 더하기 Z 바의 실수 부분이 0이다. 우리 Z를 가지고 A 더하기 BI라고 한번 더 보면은 Z 바는 A 빼기 BI가 될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지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Z 더하기 Z 바의 실수 부분이 0이다 라는 거는 Z 더하기 Z 바를 실제로 한번 구해보시면은 Z 더하기 Z 바는 2A예요. 2A. Z 더하기 Z 바라는 게 애초에 2A인데 이 2A의 실수 부분이 0이다 라는 거는 2A는 애초에 허수 부분이라는 게 없는 거야. 없는 건데 그냥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A의 실수 부분이 0이다 라는 건 2A가 0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여서 2A가 0이라는 거는 A가 0이구나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A가 0이다? 너가 0이구나.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이 0이다 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처음에 0이 아닌 복소수라는 말 때문에 앞에 게 0이 되더라도 뒤에 건 또 0이 되면 안 돼요. 이런 X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앞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한번 하시면 앞에 게 X 빼기 3 실수 부분이 X 빼기 4가 될 거고 허수 부분이 X 빼기 3 X 더하기 2i가 될 건데 X에 3을 집어넣으시면 뒤에까지 0이 돼버릴 거니까 답은 X가 4가 답이겠죠. 실수 X의 값은 5번 4였습니다. 오케이, 뭐 귀여운 문제.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오케이,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되려면은 a가 음수일 때고 b가 양수일 때면 된다. 다시 a가 음수고 b가 양수라고 하게 되면은 이 루트를 합칠 때 앞으로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이 안에가 a분의 b가 된다 라는 건데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이 마이너스가 밖에 빠지고 있는 거지 이 안쪽에 막 이게 a가 마이너스 a가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a, b는 그대로 루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 안쪽에 뭔가 마이너스를 붙인다가 아니라 바깥쪽에만 마이너스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오케이. 다시 처음에 x가 3부터 4 사이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부호만 좀 체크해 보면은 요게 마이너스고요. 요 위에 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마이너스야. 얘를 가지고 이제 루트 얘분의 루트 얘인 건데 합칠 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에 루트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2 빼기 x분의 x 빼기 2 이렇게 있는 거야. 안에 게 그대로 들어가야 돼. 아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여기에 있는 거 마이너스 빼면 되나? 뭐 이거 x 빼기 2가 되나?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도 얘 곱하기 얘인 건데 둘 다 마이너스인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꺼냅시다. 마이너스에 루트 얘는 2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루트 얘 곱하기 루트 a였으니까 요 안에서 깜짝이야. 이 안에서 2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x 이렇게 루트 안에 이렇게 있는 거고 요게 루트 2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루트 2 마이너스 x의 제곱. 으쌰. 네. 그 다음 좀 정리. 2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인 상태인 거니까 2 마이너스 x 분의 x 마이너스 2 뭐 3분의 마이너스 3 같은 건 거야. 약분을 하시면은 안에 게 마이너스 1만 남게 될 거여서 얘는 마이너스에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에 루트 안에 지금 제곱이 있는 거여서 루트랑 제곱이랑 날리시면은 요거 절대값으로 빠지는 거죠. 2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요. 요것만 정리를 좀 해주면 된다.
절대값 E-X라는 거는 요 E-X는 마찬가지로 또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푸실 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고 나가야 돼. 요거는 i겠죠, 그냥.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i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서 더하기 2 빼기 x. 요게 답입니다. 이 2 빼기 x가 음수다 보니까 절대값을 푸실 때 앞에 마이너스가 빠져야 된다는 거. 답이 몇 번이에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 빼기 i.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으쌰. 으쌰. 휴. 다음 14번 가시죠. 오케이, 13번이죠. 13번에. 오케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K라고 할 때 4K제곱 더하기 K분의 9의 값을 구하자. 오케이, 딱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K를 대입하셔야 돼요. K를 대입하셔서 한 근이 K다 라고 했었을 때 K를 대입해 볼 수도 있는 거죠. 2K제곱 빼기 4K 더하기 3은 0이 될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저 앞에 있는 걸 구해봐야 되는 건데, 요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 구조 모양을 딱 보는 거야. K를 나누고 싶어야 돼. 그래서 2K 더하기 K분의 3 빼기 4는 0인데 얘는 4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제곱하게 되면 저 구하라고 하는 모양이 등장하는 이 구조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양변에 제곱을 때리시면은 요게 4K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9 더하기 좌변이 12는 우변이 1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구하라고 했던 4K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9라는 거는 값이 4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해석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4번으로 한번 갑시다. 14번에.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뭔가 약간 강동구가 좀 무시를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뭐 농고라고 한다거나 뭐 옛날에 농업고등학교였었나? 여튼 뭐 이제 배제고에 있는 친구들이 강동구 애들을 놀린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시험이 쉽지가 않고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죠. 네. 14번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제 아래에 있는 걸 구하자. 요거를 또 구하면 되는데 그냥 뭐 그거죠. 뭐 두 근의 합 이 5고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가 4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면 되고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 구하면 되겠죠. 합시다.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요거 제곱 빼기 요거 2배인 거니까 얘는 25 더하기 8은 33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인데 얘는 결국에 25 더하기 4 알파 베타 16 이렇게 있는 거여서 41이 되겠습니다. 잘 한번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33, 얘는 41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요게 33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될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였고요. 5 더하기 4 이렇게 있는 게 되겠죠. 뭔가 이상한데? 미안해. 빼기 4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빼기 4가 될 거여서 지금 분모가 33 빼기 9, 24가 됩니다. 그래서 24분의 23 거니까 앞에서 1, 2 등장을 할 거고 뒤에 있는 얘가 아까 41이었어요. 1 더하기 41이어서 답이 5번 4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우, 드디어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직선 y는 x 더하기 k가 요 이차함수와 만나지 않고 아래 거와도 만나지 않을 때 연립부등식 푸는 거예요. 얘는 얘라고 하신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얘는 얘라고 하신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두 개 공통부분을 잘 구해보시면은 답이 1번 나올 겁니다. 네, 1번 패스할게요. 다음 16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저 범위에서 함수가 x는 a의 최소값을 갖는다. 오케이. 우리 최소를 갖는다고 하는 게 항상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추계방정식이 지금 x가 마이너스 2일 때인 거예요. 근데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요쪽부터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거고, 요 주황색 그래프의 최소값을 구하자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라는 게 돼서 답이 3번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무작정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x값의 범위를 잘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였고요. 넘어갑시다. 17번에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이고 꼭지점의 y좌표가 4,9다. 잘 그려보셔야지.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4,9래요. fx와 x축이 만나는 두 점과 꼭지점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가 27일 때 꼬다리 삼각형? 이거? 의 넓이가 27이다 라는 거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대칭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이차함수라는 건 아까 가운데 있는 x는 4에 대해 대칭인 이차함수가 될 건데 넓이가 27이래요. 근데 애초에 높이가 9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y좌표가 9인 거니까. 높이가 9인 상태에서 넓이가 27이 되려면은 밑변의 길이가 6이어야 돼요. 6. 그렇죠? 밑변의 길이가 6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전체 길이가 6이다? 이거 아까 2등변이었는데 이 길이가 이 길일 텐데 결국에 이 좌표가 7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7,0 이 좌표가 1,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대칭성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대칭성. 오케이. 그랬을 때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fx의 식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fx의 식을 세울 때 꼭지점이 4분의 9인 거 이용해서 4,9인 거 이용을 해서 a의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9가 될 거고 얘가 1,0이나 7,0을 지난다 니까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대입해보자. 그럼 1 대입하시면은 여기가 9 a 더하기 9인데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a가 마이너스 1인 걸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지금? fx가 요건데 여기 1,0 대입하시면은 a가 마이너스 1인 거 구할 수 있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었었고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은 마이너스 25 더하기 9 답은 5번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소에 좀 그래프를 그리면서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는 소 이지한 문제였었고요. 18번. 저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AB는 여기 있고 CD는 저기 있다.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 그림입니다. 오케이. 이 그림에서 이게 직사각형이래요. 직사각형. 이게 다 직각 이렇게 다 직각이네가 요 안쪽에 있었다. 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오케이. 그럼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함수 위에 있는 점들,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주어지면은 할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곡선 위에 있는 점에 좌표를 줬을 때 이 B에 좌표를 줬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좌표를 줬으면은 대입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좌표를 안 줬으면은 좌표를 잡는 거예요. 그냥 좌표를 잡아야 내가 이제 이 의미부여를 그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시.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 A, B에 대한 좌표를 주지 않은 상태. 근데 B라는 점을 줬다는 거는 이 B라는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니까 이 B라는 점을 미지수로 잡는 겁니다. 근데 B는 지금 요 위에 있는 점이었었고 B의 X좌표를 A라고 하게 되면 Y좌표는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뭐 A, D, C 요거 다 있지만 굳이 B라는 점을 가지고 문자로 잡고 있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뭐 A를 가지고 A, 이렇게 갔으면은 A는 왼쪽에 있는 점인데 그럼 A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A가 음수인 것보다 양수인 게 편한 거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문자를 세우는 게 낫습니다. 이게 편해. 그 다음에 A라는 문자를 가지고 둘레의 길이를 표현해주면 끝이다. 그럼 C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이건 X좌표가 A일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간 거니까. 그래서 X좌표가 A일 때 여기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요 A의 좌표는 뭐냐? 라고 하게 되면 A의 좌표라는 거는 요 B랑 A는 Y축에 대해 지금 대칭인 놈인 거니까 A의 X좌표는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 그 둘레의 길이를 구하자고 하는 게 여기 윗변, 아랫변 더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 두 개 더해주게 되면은 둘레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윗변이라는 거는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X좌표의 차이인 거여서 윗변의 길이는 2A. 그다음 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점 B와 C 사이의 거리인 거고 Y좌표의 차이인 거여서 둘을 빼시면은 Y좌표의 차이 마이너스 2분의 5A 제곱 더하기 32가 이제 높이가 됩니다. 높이. 그럼 둘레를 가지고 FA라고 할게요. 둘레가 FA인데 얘는 요거 더하기 요거에다가 더블 때린 거니까 두 배 하시면은 마이너스 5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64만큼이 둘레의 길이가 될 거고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자. 그럼 최대를 구하려면은 요때겠죠. 꼭지점을 구해보면 되는 거고 꼭지점에 Y좌표가 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그쵸? 뭔가 잘못됐죠? 이게 마이너스 2A제곱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지금. A 집어넣으면은. 잘못 봤어요. 그럼 얘가 2분의 5가 아니라 이게 2분의 3인 거고. 마지막에, 오케이. 요게, 그게 되겠죠? 2분의 3이 됩니다, 3. 그래서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64. 요건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꼭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여서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시면은, 이게 좀 귀찮네.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3분의 19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잘 변형을 해보세요. 답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요게 조금 더러웠다. 답이 3분의 196입니다. 4번이 답이다. 이건 뭐 차근차근 하면 답이 등장하겠죠? 네. 그 다음에 19번으로 갈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보시면 답이 10 나올 거고요. K값이 1, 2, 3, 4, 4개가 나오는 거고 더하면 10인 거예요. 서술형 2번에 복소수 Z는 루트 3 빼기 I에 대해서 요 놈의 값을 K라고 할 때 K의 제곱을 구하자. 설마 다 대입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다 대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곱, 합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나을 거고, 정리 통분 먼저 해보면은 Z 곱하기 Z 바분의 Z 바의 제곱 빼기 Z의 제곱, Z의 바의 제곱 빼기 Z의 제곱. 근데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될 거여서 이거 합차로 좀 갑시다. Z 곱하기 Z 바 분의 Z 더하기 Z 바 Z 빼기 반대로 갔다. Z 바 더하기 Z 바 빼기 Z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근데 Z가 루트 3 빼기 I였어. 그럼 Z의 바는 루트 3 더하기 I가 될 거여서 오케이. Z 더하기 Z 바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2 루트 3 얘는 2I 나누기 Z 곱하기 Z 바는 4가 돼서 삭 답이 루트 3i가 됩니다. 루트 3i.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만큼이 지금 루트 3i인 걸 구한 거고, 루트 3i의 제곱이 k래요. 그럼 루트 3i의 제곱까지가 k인 거야. 얘가 k인 건데
요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아, k는 마이너스 3이었던 거고 요 k를 제곱을 때리시면은 답이 9가 답입니다. k제곱은 9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문제 갑시다. 오케이. 지금 남은 세 문제가 또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게 모두 중이라고 했는데 중상일 수도 있고요. 네. 봅시다. 21번에 x값의 범위가 1부터 2였을 때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1이다.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차함수가 지금 축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축의 방정식이 x는 a거든요. x는 a. 그럼 축의 방정식이 x는 a였는데 이제 a의 위치에 따라서 x가 1일 때 최소가 될 수도 있고 2일 때 최소가 될 수도 있고 a일 때 최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첫 번째 케이스, a가 만약에 2보다 크대요. x값의 범위가 요만큼인데 a가 만약에 2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럼 1부터 2까지 그래프가 요만큼만 그려지게 될 거여서, 그쵸, 여기가 지금 1, 몇일 때 여기가 2, 몇일 때인 거야. 그럼 그래프가 요만큼만 그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은 얘겠죠. 인었을 때가 될 거다. 다시 첫 번째 케이스,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값은 m은 2를 넣었을 때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9야. 얘가 1이다. 최소값이 아까 1이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때 이제 a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a는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값은 이제 2일 때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시면은 맞죠? 요거 따라서 a가 2가 등장을 하게 된다. 여기다가 등으로 붙일게요. 그냥 상관없거든요. 아까 중간에 붙이려고 했는데 여기다 a의 등으로 붙여놓게 되면은 첫 번째 케이스,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a가 2가 등장을 하게 된 거니까 요 a는 2라는 값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요걸 가정하고 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우리 x값의 범위가 저 축을 포함하고 있을 때, 또 x는 a가 있을 건데 a라는 게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a가 만약에 1하고 2 사이에 있으면은 1 여기, 2 여기 그래프 요 정도가 그려지게 되는 거고, 요 그래프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최소값은 요 a를 넣었을 때가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1부터 2 사이에 있었을 때, 요때 최소값은 이제 m은 여기에 a를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인데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가 1이다. 결국에 a제곱은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아니, a제곱은 4가 나올 거여서 a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네. 근데 요 2하고 마이너스 2는 요 범위 안에 없으니까 둘 다 탈락이다 라고 봐줘도 되고, 아니면 아까 이게 등호가 어디 붙지 상관없거든요. 그거 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1쪽에 붙이고 2쪽에도 붙여. 여기서도 이제 2가 통과하게 될 거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요 a 값의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정한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탈락이 될 거다. 세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거랑 지금 반대가 되는 건데, 세 번째 케이스는 요 축 x는 a라는 애가 1보다 왼쪽에 있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1이 만약에 여기 있어. 2는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지게 돼. 그럼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될 때, 이게 세 번째 케이스인데, 세 번째 케이스 a가 이제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그럼 최소값은 m은 여기에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a 더하기 6, 얘가 1일 때, 요때 a 값을 구해보게 되면 a는 2분의 5라는 값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요 2분의 5라는 거는 1보다 작지 않은 거니까 탈락인 거예요. 오케이. 총 a가 지금 몇 개 등장을 한 거지? a가 2 두 번 세면 안 돼요. 2 한 번만 나온 거야. 그러면은 a 값은 결국에 2가 한 개밖에 없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시부로 a가 한 개인데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답이 지금 2인 건데 답이 한 개야. 한 개인데 모든 거의 합을 구하래. 여튼 이런 장난을 또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문제를 풀어놔야 되고, 괜히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구했나? 한 개 더 있나?
찾으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말릴 수도 있는 거여서 참 좀 그래요, 문제가. 여튼 이제 학교가 이런 학교인 거니까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답이 2였어요. 그 다음에 22번 갑시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요거를 구하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자. 인수분해. 전개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인수분해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고, 요 식을 가지고 잘 인수분해 해보자. 인수분해라는 거는 얘네들을 이제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건데, 곱의 형태로 2022를 그냥 딱 봐도 x로 두면 되겠죠. 2022가 x야. 그럼 쭉 한번 적어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누기 4배의 x 3승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아래에 있는 걸 딱 보니까 아래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x 3승 빼기 1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한 문제에서 치환을 2번 해도 되나? 이미 지금 처음에 2021을 가지고 x로 치환을 했어요. 그럼 치환을 했는데 요거를 또 치환해? 다른 문자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치환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다 보니까 치환은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얘를 볼 때, 우리 만약에 요런 문제가 그냥 생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요거 지금 분자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인수분해 할 거잖아요. 또 요거 내가 치환해가지고 라지 x로 둔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치환을 할 건데, 얘도 심리가 뭔가 치환을 한번 썼다 보니까 치환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얘가 라지 x라고 두자. 그럼 분자에 있는 게 요만큼이 라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거야. 라지 x는 x제곱 더하기 x야. 얘는 그러면은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라지 x 마이너스 2 라지 x 더하기 1이 된다. 그 다음에 원래 거 다시 집어넣는 거죠. 결국에 요식 잠깐 다시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인수분해 하랬으니까 인수분해 하고 있는 거야. 맨 처음에 인수분해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자리에다가 x제곱 더하기 x를 넣을게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게 삭 될 거고, 또 잘 보다 보니까 요만큼이 x 마이너스 1로 또 묶여요. 얘가 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2가 될 거여서 요거 삭삭. 답은 4분의 x 더하기 2가 답이다. x 더하기 2라는 게 2024가 되겠죠. 4분의 2024. 이렇게 있는 거여서 얘는 답이 506이 됩니다. 506. 쉽지가 않아. 오케이. 요것도 여기서 아마 치환을 다시 못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이 많았었고, 실제로 수업을 해볼 때도. 네. 그러니까 치환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니까 맘대로 하고 있는 거고, 치환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걸 딱 보신 다음에 이게 편하시면 이 상태로 가시고, 불편하시면 치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전개만 하지 않으면 돼요. 실제로 전개해가지고 막 4차식을 만들어. 막 x 4승 더하기 2x 3승 막 만든 다음에 걔를 다시 묶으면 얘가 나오는 건데, 너무 어려워요, 묶기가. 여튼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했었어야 된다. 네. 마지막 문제로 갑시다. 마지막 문제가 난이도가 상인데, 많이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틀리라고 된 거죠, 뭐. 23번에 얘를 202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자. 그럼 6 곱하기 22 곱하기 337 6의 22승 곱하기 337의 22승인데 6 곱하기 337을 먼저 해보면은 6 곱하기 337은
요거 2022예요. 2022. 조금 계산 한번 해보라고 귀찮게 준 거고, 결국에 2022의 22승을 202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자. 이런 거 많이 봤던 거니까 뭐 2022를 x라고 두는 거예요. 우선 두신 다음에 x의 22승을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r이 있을 건데, 요 큰 수의 나눗셈을 가지고 치환을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양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1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얘는 애초에 다항식이 아니라 자연수였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 다시 자연수로 돌려봐야 돼요. 얘는 2022의 22승은 2023 곱하기 q, 여기 x에다가 2022라고 적으면 돼요. 2022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건데, 2022의 22승이라는 수를 가지고 얘를 202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이다. 잘 구한 거죠. 그러니까 잘 구한 나머지라는 거는 내가 2023으로 나눴으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내가 나눈 자연수보다 작은 0 이상의 정수여야 되는 거죠. 나머지가 0도 가능한 거고, 어쨌든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자연수. 나머지가 2분의 1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이래도 안 되는 거고, 나머지가 2025 이래도 안 되는 거고, 덜 나눈 거니까 하여튼 요 사이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까지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R1을 구하는 거는 뭐 이런 문제든 뭐 RPM과도 있는 거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데, 두 번째 게 좀 문제예요. 두 번째 게 마찬가지로 2022의 22승 빼기 1을 가지고 2021에 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건데, 여기 제곱이 있다 보니까 복잡해요. 잠깐만.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2022를 가지고 내가 x라고 뒀어. 그럼 x의 22승 마이너스 1은, 요 2021은 x 빼기 1인 거잖아.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qx.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나머지를 0이라고 해버리면 안 돼. 이 상태에서 나머지를 뭐 r이라고 쓴 다음에 x에 1 집어넣으니까 0 되네? 우변도 0인가 보다. 나머지는 0인가 보다. 라고 하게 되면 답이 0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나머지를 r로만 썼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나머지가 r이었던 이유는 내가 좌변에 있는 식을 가지고 1차로 나눴었기 때문에, 1차로 나눴다 보니까 나머지가 지금 상수항이었던 거고, 얘는 2차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가 1차 이하여야 돼요. 나머지를 함부로 r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거 ax 더하기 b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다항식은 아니었었지만 어쨌든 치환을 해서 다항식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논리들은 다항식의 나눗셈의 논리를 따라야 되는 거고, 오케이? 마지막에 x에다가 이제 2022를 때려 박았을 때 그때 등장하는 나머지가 그 자연수의 나머지가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치환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도 무조건 뭐 자연수여야 된다, 그게 아니고 다항식으로 우선 간 다음에 이 값을 찾으러 가야겠다. 우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변 x에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럼 1을 넣게 되면은 좌변은 0이야. 우변도 0 돼야 돼. 우변 0이 되기 위해서는 a 더하기 b가 0이어야 되고, 결국에 b는 마이너스 a여야 돼. 그럼 b가 마이너스 a라는 거는 요만큼이 a에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x 빼기 1로 약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x 빼기 1의 제곱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수치 대입법을 이용을 할 건데, 대입을 하고 싶었을 때 x 빼기 1의 제곱이 있다 보니까 1을 2번 대입하고 싶은 거야. 근데 식을 변형하지 않고 처음에 1 한번 대입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똑같은 값만 등장을 하게 될 거니까 2번 넣고 싶으시면은 식을 변형한 다음에 한 번 더 넣으란 얘기야. 그럼 식을 변형하겠다는 거는 양변을 x 빼기 1로 약분을 한번 할 거고, 다 x 빼기 1이 있는 상태인 거니까 약분을 한 식에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1을 집어넣자. 그럼 얘를 x 빼기 1로 약분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돼요. 인수분해. 우리 x의 22승 마이너스 1을 가지고 x 빼기 1로 묶잖아요. 이거는 결과를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 얘는 x의 21승부터 우선 등장을 할 거야. 그러겠죠? 전개에서 왼쪽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거를 차근차근 개수 비교 해보면서 전개를 쭉 해보면은
마이너스 x의 21승 더하기 x의 21승 더하기 빼기 x의 20승 더하기 x의 20승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돼서 마지막에 x 더하기 1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x의 22승 빼기 1이라는 거를 x 빼기 1로 인수분해 해보면은 요만큼이 지금 인수로 묶여있게 될 거고, 결국에 얘는 얘인 건데 얘는 이렇게 있는 거죠. x-1의 제곱 qx 더하기 a의 x-1 이렇게 있는 거다. 결국에 이렇게 좌변을 가지고 인수분해 해보니까 좌변이 얘였던 거고 얘는 얘인 거여서 양변에 있는 x-1을 다 날려 그 다음에 x의 1을 다시 넣자요. 다시 한번 넣으시면은 요만큼이 총 항이 22개가 있는 거예요. x 1승부터 여기 21개, 나머지 상수항 1개, 22개. 좌변은 22. 우변은 요만큼은 또 사라질 거고 x-1이 있다 보니까 a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a가 2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 a는 2인 거고 나머지가 뭐 2의 x-1이냐, 처음에 방식의 나눗셈이 아니라 자연수의 나눗셈이었던 거여서 처음에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x에다가 22를 다시 한번 넣어봐야 돼요. 그럼 x의 2022를 다시 한번 넣어보게 되면 이게 2022의 22승 마이너스 1은 얘가 2021의 제곱 q 2022 x에 2022를 넣고 있는 거야. 그럼 뒤에 게 2021 곱하기 2가 되겠죠. 잠깐만, 이거 a가 22였는데 2가 아니라 a가 20입니다. 깜짝이야. a가 22 뒤에가 22 곱하기 2021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가 22 곱하기 202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확인 또 해봐야 될 거, 얘를 가지고 202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요만큼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가 되려면은 얘가 얘보다 작은 수여야 되는 건데 얘는 얘보다 당연히 작겠지. 뭐 2021의 제곱은 훨씬 클 거니까 얘는 얘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여서 나머지가 얘가 될 거다. 얘가 R2란 얘기예요. 그래서 완마. 결국에 아까 R1은 1이었었고 R2가 지금 요건 거여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86 곱하기 1분의 요 위에가 22 곱하기 2021 이렇게 되는 건데 약분해보세요. 약분하시면은 답이 517이 나옵니다. 517. 이만큼의 값이 517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R2 구하는 거는 너무 어려웠었다. 과연 이게 답을 제대로 구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복잡했었고, 네. 그래서 몇 가지 해설을 마무리 지어보고, 그러니까 시험이 쉽지가 않고 그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된다는 거, 네, 끝내보겠습니다.